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월 7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Second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개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 즉 Intelligence, Aptitude, Learning Style, Personality, Motivation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Social Factor, 사회적인 요인들, 즉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개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요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social dynamic or power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s 예요. 즉, 언어 사이에 있는 어떤 그 힘의 관계, 또 역동적인 그런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개인마다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제2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 우리가 타겟 랭귀지로 삼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어떤 파워 릴레이션십을 주는가를 보았을 때, 이 영어라는 랭귀지에 한국 사회가 주고 있는 파워는 굉장하죠. 즉,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 좋은 직장, 진급, 또는 돈과 같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자원, 파워풀 리소스로서 우리 한국 사회는 영어를 아직도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거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고 또 예를 들어 여러 랭귀지가 동시에 쓰이는 예를 들어서 스위스와 같이 그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본다면 그 한 국가 내에서 쓰여지는 언어가 있을 때 이제 뭐 두 언어가 있다면 하나의 언어는 majority 랭귀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minority 랭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같은 국가에서 여러 언어를 쓰게 될 때에도 그 언어 간의 파워, 릴레이션십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한국 상황에서의 영어의 위치, 또 다른 하나는 동일 국가 내에서 다양한 언어가 쓰일 때의 그 언어 사이의 힘의 관계. 자, 이런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타겟 랭귀지인 영어에 대한 굉장한 그 중요성이 영어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재적인 동기 강화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놀턴의 연구를 하나 보겠는데, 놀턴은 이 캐나다로 그 이민 온 어떤 여성의 그 영어 학습에 대한 그 도전기를 연구한 것입니다. 자, 이 여성은 이제 그 이미그런트 워커로서 캐나다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티베이션은 높았어요. 즉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모티베이션은 높았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변의 동료들에 의해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기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 자신은 모티베이션이 높은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는 모티베이션이 높으면 이제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 유리한 이점이 있죠. 그런 모티베이션이 뭐 내재적이건 외재적이건 아니면 인티그레이트 되건 아니면 인스트루멘털이건 모티베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그 언어를 잘 배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 놀턴 연구에 의하면 이 이민자 여성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굉장히 높았으나 그 주변의 상황에서는 배울 수 있는 그렇다고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었느냐 그렇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잘 걸지 않고 이와 같이 즉
파워 임밸런스가 있는 거죠. 즉 자기는 모티베이티드 됐으나 주변인들이 그런 얘기를 잘 걸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티베이션만 높다는 것과는 별개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관찰이 되면서 이 놀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베스트먼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즉 인베스트먼트는 뭐 투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꼭 우리가 뭐 영어라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러한 아카데믹 스킬을 익히기 위한 또는 커뮤니케이티브 스킬을 익히기 위한 그 투자만이 아니라 또 그 영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가 모두 이렇게 쌓이게 되는 즉 아카데믹 인바이러먼트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그 영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보여지지 않는 또 보여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이런 인베스트먼트의 개념을 써서 즉 이 캐나다 여성 같은 경우도 본인의 여러 인베스트먼트가 있었던 거죠. 즉 자기가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도 꼭 배워야만 하고 그래야 그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주변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스트러글링 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이미그런트 워먼의 랭귀지 러닝 랭귀지 러너로서의 그 인베스트먼트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베스트먼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relationship of the language learner to the changing social world. 이 개인 언어 학습자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이 사회에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보고자 했어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비디오 클립에도 나오는 건데 맥도날드에서 이제 처음으로 일하게 된 그 이미그런트의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과 같이 웨스턴 컬처에서 이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그 나라에 이제 이민자로 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맥도날드와 같이 유명한 체인점에 들어가가지고 패티를 굽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영어도 익혀야 되지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영어를 거의 쓰지 않고 주변에서 말도 걸지 않고 자기는 계속 하루 종일 패티만 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language learning experience는 본인의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배우고 싶고 이 사회에 동질화되고 싶지만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맞닥뜨리는 이 소셜 월드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그런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에 있고 그런 experience를 통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스트러글링을 하고 그 사회에서 언어 학습자로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점점 experience가 넓혀지고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여러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의 이 영어의 위치,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language identity, 그리고 또 이제 ESL, second language로서의 이제 영어 같은 경우 놀턴이나 또는 제가 말한 맥도날드와 같이 그 이미그런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언어를 이제 학습을 할 때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같이 더불어서 오는 여러 이 세계와의 그 랭귀지 러너의 그 안에서의 스트러글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학습자의 세컨 랭귀지 러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본인의 동기로만은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는 투희 같은 경우 조금 전에는 이제 이민 노동자 얘기를 했었는데 이 투이는 이민자 그 어린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학업의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어린이들에게 assigned identities가 생겨요. 즉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자기에게 부여하는 assigned identity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assigned identity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미그런트 칠드런은 이 투이의 연구에 의하자면 ESL 러너, English as Second Language Learner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받게 되더라. 즉 쟤는 외국에서 왔어. 쟤는 Second Language로 언어를 쓰는구나. 와 같은 이런 이 assigned identity를 부여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러한 assigned identity로 인해서 이 어린이들이 아이솔레이션 굉장히 고립되고 또 클래스룸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less powerful, 그죠? 소극적이게 되는 그런 면면들을 관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린 시절에 외국에서 잠깐이라도 살아 보고 또 그 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있다면 이 being ESL이라는 게 아주 어린 나이에는 그거를 뭐 지각하기는 너무 어린 나이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이 어린이들이 또 경험을 하죠. 처음 이 학교에 갔을 때의 그런 이제 assigned identity, 자기가 어떻게 assigned 되는지를 알게 모르게 느끼면서 isolated 된 느낌이나 being less powerful 한 느낌을 받게 되죠.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라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자녀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이런 children 어린이 연령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저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처럼 대학교 때부터 이제 외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어린이 저의 자녀들은 이제 초등학교 연령이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모로서 잘 관찰을 관찰을 할 수밖에 없죠.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being ESL 지금 말하는 이런 assigned identity를 겪고 있었음을 제가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이쪽 공부를 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눈에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그것을 어떻게 help out, 도와줄까라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동질화 과정을 잘 겪어 나갔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런 assigned identity 또 지금 말한 이런 identit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은 흔히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 자 이것을 이제 굳이 ESL 그런 시츄에이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 이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클래스에 국어 클래스에 다문화 컬처 그렇죠? 그런 다문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투희나 놀턴의 이러한 연구들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토미타의 2011년도는 이제 조금 전에 본 투희나 놀턴은 ESL 상황이고 그 나라의 컨텍스트인데 토미타는 이제 일본 학생들 이에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영어를 이제 쓸 때 이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단에 적어놨듯이 러너로서 자기를 아이덴티티를 갖기를 원해요. 나는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해서 이제 학습자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서 이 학생들의 이제 그 클래스에 대한 선호도 어떤 액티비티를 선호하는가를 보았더니 focus on form, 그러니까 이 형식, 형태를 가르치는 거하고 또 이 meaning을 가르치는 게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좋지 그냥 meaning based로만 하는 액티비티는 조금 꺼려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 자, 왜 이런 형태와 의미를 같이 컴바인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학습자로서 뭔가를 배우고, 그러니까 focus on form이죠. 형태적인 룰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 의미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러너로서의 언어자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더 선호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자피니스 스튜던이 이 연구에 의하자면 이런 룰이나 아니면 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갖지 않고 그냥 미닝 베이스로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뭔가 잘난 척하는 듯한 쇼 오프 하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그런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즉 외국에서 조금 살다가 체류를 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영어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 살다 온 학생이 일부러 foreign accent처럼 즉 원어민처럼 이제 발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발음을 영어 발음을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한국 어떤 보통의 교실에서 자기 발음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튈까봐 즉 showing off 하는 것처럼 identify 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와 같이 이 아이덴티티와 랭귀지 러닝은 굉장히 그 정말 소셜 팩터 안에서 소셜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아이덴티티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또 그 각 개별적인 케이스를 사례를 볼수록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말했듯이 그 랭귀지에 관련된 아이덴티티와 그 랭귀지 러닝은 아주 복잡하고 이제 컴플렉스 하다. 그리고 imbalance 어떤 꼭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불균형 상태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컨 랭귀지 러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너 빌리프, 학습자의 신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신념이라는 것은 learners instructional preferences 이죠. 즉 학습자가 어떠한 이 인스트럭션을 선호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식의 이 instructional preference를 선호하세요? 자, 여기 나온 얘들은 우리 텍스트북에 나온 얘들은 이 에러를 코렉션 해주는가. 자, 여러분은 에러 코렉션을 선호하세요. 그리고 그라마 문법 이제 교수 이제 문법 교수를 선호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개인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진 이런 에러 코렉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문법 수업을 진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개인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러너 빌리프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즉 여기 나온 논문 3개를 보면은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지금 제가 질문을 던졌다시피 이런 질문들을 이 연구에서 했을 때 학생들의 그 반응이 달랐고 학습자의 러너 빌리프가 다 다르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티처로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그 다른 러너 빌리프를 고려해서 가르쳐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mismatch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view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학생이 원하는 것과 선생님이 판단하는 것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기가 굉장히 흔하다. 있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로엔 2009년 같은 경우는 러너는 이 문법 수업이나 코렉티브 피드백을 별로 원하지 않았다. 근데 스파다 같은 경우는 ESL 러너들은 그라마와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EFL 러너들은 그라마와 커뮤니케이션을 인티그레이트 서로 같이 공부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와 같이 러너의 이 문법 수업과 이제 피드백 또는 커뮤니케이션과의 인터랙션에 대한 신념들이 반응들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티처는 그 교수안이나 또는 교수의 티칭에 있어서
이제 고려를 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챕터 3의 그 Second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의 Individual Difference의 여러 팩터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